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더 이상 낯선 단어들이 아닌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충남 자원봉사센터 박성순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좀 생기면서 자원봉사 영역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자원봉사 활동도 좀 많이 다양해졌죠?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하면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돕고 구제하는 역할들을 이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오늘날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도 하고 변화가 되면서 자원봉사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환경이나 기후의 중요성이 더욱더 인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뭐 평화, 뭐 지역 개발 문제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들, 지구의 미래들을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미래들이 이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환경 보호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코로나19 말씀하셨고 환경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또 가장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뭐 방역 현장이나 백신 접종 현장에서 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작년 연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방역이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기초 방역 물품들 부족했던 부분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들께서 직접 마스크도 만들어서 제공도 하시고 시내 곳곳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방역 활동들을 스스로 하시는 이런 활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에 들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요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시점인데 백신 현장에서까지도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지원 활동들을 보면은 저희 전국에서는 네. 보통 한 266만 정도의 자원봉사자들께서 그 백신 접종 현장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있고요. 네. 저희 충남에서도 한 1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네. 현장에서 이제 지원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봉사자들께서 이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료라는 네. 뭐 방역이라는 이런 것들은 의료 뭐 전문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외에 뭐 교통봉사라든지 안내라든지 문진표 작성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계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장애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그것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플로깅이라는 활동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활동인가요? 플로깅이라는 말이 좀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된 뭐 그 정화 환경 운동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플로크라는 그 스웨덴어에서 어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볍게 뛰는 조깅과 이제 합성이 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역을 좀 뛰면서 네. 조깅을 하듯이 뛰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플로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로깅이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운동도 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이제 평들이 있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플로깅 활동이 좀 더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체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온난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우리가 늘 느끼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참여해서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시고 싶은 그런 뭐 가치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들이 늘어남으로써 환경 문제를 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힘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나면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늘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질병들이고 재난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네. 그것들의 원인이 저희도 이제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원봉사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전에는 뭐 지원하고 도와주고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안내하고 그다음에 재난 시에 뭐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원봉사에 국한된 좀 영역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원봉사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자원봉사 활동이 전에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하는 대면 활동의 자원봉사 활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활동들을 계속 개발하고 고민하고 네. 하면서 이런 뭐 플로깅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요? 네. 어떻게 좀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건가요?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저희 자원봉사 대한민국 자원봉사 그 센터들이 공동사업으로 좀 환경정화운동 내지는 이 플로깅 활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이 지역별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충남에서도 저희 충남도 기관들을 위주로 해서 서로 시간 내시는 분들 그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가지고 네. 내포의 충남도청 주변에 그 공원 중심으로 해서 플로깅 활동을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도청 주변의 공원을 같이 이제 걸으면서 실시한 건데 혹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거에 주셨는데 네.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기관들 몇 군데, 뭐 문화재단 아니면 뭐 그 사회서비스원 뭐 이런 분들 이제 같이 네. 해서 한 50여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50여 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점심시간 뭐 즈음해서 한 2시간 정도 활동을 네. 했거든요. 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재미있게 네. 활동을 했습니다. 야, 점심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요. 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점심 시간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플로깅 활동을 하신 건데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함께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건데 현장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쨌든 이제 네. 잘 모이지 못하시다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것들이 오히려 좀 어색한 것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금방 해소가 되면서 네.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보람을 좀 찾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설문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앞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니까 네. 그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세요. 100 프로수로 계산을 하면은 네. 뭐 90% 이상의 그래요? 만족도를 느끼셨고 네.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 95% 이상 계속 참여를 할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네.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개선해야 될 또 네. 과제로 가져가야 될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실천 행동 네. 시작이다라고 스스로들 다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9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95% 이상은 재참여 의사도 밝히셨어요. 네. 근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더 만족을 하셨는지도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이제 네. 조사를 뭐 설문을 통해서 네네.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날 말씀 이제 네. 끝나고 나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곳곳에 보이지 않았지만 와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본인들도 이제 다 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뭐 무심코 버릴 수도 지나치기도 있고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환경 운동의 첫 번째는 역시 버리지 않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 뭐 말씀들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물론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저희들도 지켜가면서 했지만 네네. 그래도 함께 활동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런 보람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제가 좀 궁금한데 뭐 현장에서 이 수거된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날 이제 저희들이 네. 그 수거한 쓰레기들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재활용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그래서 구분을 좀 했어요. 네. 했더니 일반 쓰레기는 75리터 그 큰 봉투에 네. 두 봉투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뭐 140, 50리터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리터 이상의 쓰레기들이 회수가 됐고, 캔, 병 뭐 해가지고 그 재활용 포대에 뭐 두세 포대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뭐 50리터, 100리터 정도의 양들은 네. 수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캠페인 당일 도청 일원에서 한 50여 분이 네.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수거한 양인데 그만큼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꽤 많은 양 아닌가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플로깅이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로깅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이 된다라고 또 들었어요. 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그 쓰레기들을 재처리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쓰레기들이 이제 재생되지 못하고 태워지거나 묻혀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 원재료들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충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재활용에 대한 업사이클 운동에 대한 그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분리수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재활용 사업으로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뚜껑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뚜껑을 제거해서 그것들이 이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 뚜껑을 과연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 네. 운동을 어떻게 확산을 네. 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이제 그 뚜껑을 분리를 해서 그 뚜껑만 모아서 네. 그 리사이클 제품을 만드는데 연구를 해서 이제 실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디냐면 충남 사회혁신센터에서 네. 운영 중인 충격 공작소라는 충격 공작소요. 네네 네. 충격 공작소라는 그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을 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뚜껑을 수거해서 뚜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굿즈라고 하죠. 네. 상품들을 만들어서 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운동도 같이 이제 체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로 어떤 제품으로 좀 탄생이 되는지 네. 그 궁금합니다. 이제 시설이 차량에다가 네. 간단하게 이제 시제품 정도 만들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뚜껑을 가지고 그 냉장고에 붙이는 그 자석 홀더라든지 그다음에 네네. 조그만 뭐 배지라든지 네. 이런 물건들을 이제 오. 그 자리에서 만드는 과정, 재활용 그 네. 뚜껑을 가지고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녹여서 그것들을 제품화하는 요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 많은 도민들께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환경 문제는 뭐 두 말하고 자꾸 말을 보태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구의 미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구를 지켜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활동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안 버리기라든지 그다음에 플로깅이나 이런 것들 좀 버려진 쓰레기를 좀 주울 수 있고 치울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그 환경 보전 운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꼭 어려운 뭐 참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밖에도 우리 지금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자원봉사들이 또 진행이 될 텐데요. 혹시 더 계획하는 활동들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야심차게 준비하는 좀 활동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저희들 활동으로서 네. 저희 수많은 자원봉사, 충남에도 62만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만드는 자원봉사의 숲을 각 시도마다 시군마다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원을 좀 조성해서 네. 나무를 심음으로써 탄소 중립 활동도 하고 네.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으로 심어지는 그 나무들을 통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네. 스스로 관리해 나가면서 어떤 그 환경의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로 그 환경 자원봉사자의 숲 조성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내포 지역의 홍해공원쯤에 한 곳에 이제 그 조성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령시와 아산시 두 군데서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우선 시작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네. 그 세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관리도 하고 본인들이 식재도 하시고 좀 이용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좀 영역을 같이 네. 공유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참여를 더 많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걷주라는 그 앱을 통해서 그 목표 걸음수를 달성을 하면 그분들 이름으로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에서 했고요. 지금 2차 지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충남에서 자원봉사 등록률이나 활동률이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거든요. 네. 저 200만 중에서 220만 우리 충남 도민 중에서 62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세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그 자원봉사의 가치를 좀 더 알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사실 우리 충남은 자원봉사의 성지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뭐 태안의 그 아픈 기억도 있고 한데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의 숲이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충남은 자원봉사의 성지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셔가지고 선언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14년이 벌써 됐네요.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 쓰러져가는 그 지역의 환경 문제들을 123만의 자원봉사자들께서 돌 하나하나를 네, 그렇죠. 걸레로 닦아가면서 복원시킨 곳이 우리 충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치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느끼시는 그 보람이라든가 계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어떤 자원봉사 활동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 우리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풀어간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플로깅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